좋아, 가자. 아유, 어메. 아니지. 자, 저번 시간에 상국 씨 상국 씨 저번 시간에 그거 봤어요? 안 봤죠? 아, 정말 진짜. 어? 상국 씨 말이야. 어? 자, 오늘은 어디냐면 저기 35페이지. 링 스트레인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게 뭐예요? 바로 그 화합물이 이제 그 어떤 분자 구조가 이 고리를 이룸으로 해서 좀 불편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예로 들은 게 예를 들면 내 두 팔은 자유롭지만 팔에다가 수갑을 탁 채우면 이게 일종의 고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 아무래도 아까보다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게 그 유기분자 구조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리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그 불편한 모든 효과를 링 스트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링 스트레인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링 스트레인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측정이 되느냐 이걸 한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3.2. 측정. 이 링 스트레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걸 한번 보면 우선 첫 번째 1. 짜잔.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목시? 이 무슨 뜻이에요? 컨버션. 컨버션이 뭐예요? 자, 힛 뭐야, 힛? 힛은 뭐 영어로? 힛이 뭐예요? 뭐라고요? 아, 때리다요? 그건 HIT. 그건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힛. 이거는 장모음. 힛. 열. 뜨끈뜨끈 열. 열을 힛. 어? 아, 왜 히터 틀었다 이런 말 쓰잖아, 히터. 그때 그 히터의 힛 그게 저거라고. 아, 정말. 아, 그럼 히터 틀었다 그러면 막 누구 뭐 때리는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정말 상국 씨 진짜. 아, 자, 그럼 컨버스면 컨버션. 바로 연소. 열. 연소. 아, 정말 말이야. 그러면 연소라고 하는 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뭘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CnHen 이걸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냐? 요게 사이클로 알케인이죠. 의 일반적인 분자식을 이렇게 탄소 N개, 수소 2N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사이클로 알케인의 일반적인 분자식은 탄소 N개에 수소 2N개다. 고리를 이루면서 알케인에 있었던 수소 2개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연소라고 하는 건 누구랑 반응을 해? 바로 이렇게 산소랑 반응하는 것. 산소랑 반응하는 것. 자, 그러고 나면 이때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건데
탄소가 산소랑 연소 반응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뭐가 되죠? 상목군? 뭐로? 그렇지. 바로 짜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양변에 뭘 맞춰볼 거냐면 바로 질량 보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량 보존을 완성을 해보면 자, 여기 탄소가 N개가 있으니까 CO2가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N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수소가 2N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H2는 N개가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양변에 산소 개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 산소는 N개, 여기 산소는 2N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산소가 총 2분의 3N개가 있다. 성씨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냠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를 델타 H 콤. 자, 이 콤 이건 어디서 온 말이겠어요? 컨버스 전압이죠. 줄임말이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냐? 바로 탄소 N개, 수소 2N개. 자, 델타 H는 무슨 표현이에요? 엔탈피죠. 상목시 엔탈피 알죠? 그럼 이제 이 표현이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저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이클로 알케인의 연소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3이면 몇 각형을 이루겠어요? 성모가 탄소 3개면 몇 각형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몇 각형? 삼각형. 4면은 5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래서 이게 3, 4, 5, 6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사이클로 알케인의 연소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못 구해요? 이건 당연히 구하면 되는 거죠. 가다가 어떻게 불사질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막 확 불사질러 가지고 그때 그 뭐냐면 열이 얼마나 나오나 측정하면 되는 거지 뭐. 상무씨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 알케인마다 이 연소를 충분히 측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아주 놀라우게도 요렇게 봐봐. 여기서 아주 희한한 테크닉을 써. 똑같은 반응식인데 봐봐요. 탄소 N개, 수소 2N개 더하기 한 다음에 요 전체 양변을 N으로 나눠. 얘를 N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2분의 3 O2 CO2 H2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럼 여기 있는 열량 표현도 어떻게 되겠어? 이 열량 표현도 봐봐. 얘를 짜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상묵씨, 이거 당연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이 있는데 반응식하고 저기 에너지를 n으로 나눈 거야, 알겠죠? 그럼 n의 의미라는 게 뭐냐?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n이 3이면 무슨 각형? n이 3이면 무슨 각형? 삼각형, 4면 사각형, 5면 오각형,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전부 다 뭐다? 각 탄소마다, 그러니까 각 고리마다 연소율인데 그걸 n으로 나누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바로
고리 내 탄소 개수를 뜻하거든.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얘를 델타 HN이라고 쓰고 얘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바로 탄소 한 개당 연소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성모 맞아요? 맞아요? 탄소 한 개당 연소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사이클로 알케인 자체의 연소율인데 그걸 고리 뭐냐면 n으로 나눠버리면 그렇게 나온 이 숫자가 그렇다면 고리를 이루고 있는 탄소 하나당의 연소율이 될 거고 그걸 저렇게 델타 HN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건 봐봐. 재밌는 건 얘를 n으로 딱 나눠버리면요 참 희한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나눠버리면 잘 봐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다 어떻게 돼? 고리 내 탄소 개수하고 관계가 없어지지. 상목 리가들리스 어부가 뭐야? 리가들리스 어부. 모르는 거야? 리가들리스 어부를? 건이야, 저 정도 단어는 나오지 않나요? 영어 시간에? 저 무슨 뜻이에요? 저 영어 시간에 저 정도 나와요. 저 중고등학교 제 어휘 저 정도 나와. 저 상복 진짜. 뭐와 관계없는 무엇과 무관한 이런 뜻이라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위에는 산소 개수나 이산화탄소 개수가 탄소 개수 n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싹 나눠버리니까 여기도 n이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게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그 사이클 알케인의 고리 구조니까 n에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탄소 하나로 나눠버리면은 그때 필요한 산소 개수, 생성되는 CO2, 생성되는 H2 그게 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실 알겠죠? 알겠어요? 사무실 이렇게 진짜 이게 안심이 안 되지? 그래. 자, 그래서 이때 이것으로부터 바로 요거 바로 이제 탄소 한 개당 연소율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히 이걸 구할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 대해서 불사질러서 열이 얼마나 나오나 측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측정해가지고 그때 그 고리 개수의 그 탄소의 개수로 딱 나눠주면 이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그 구한 물리량을 여기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짜잔. 아니지. 이거 땡겼을까? 좀 지워야 되니까. 자, Y축이 델타 HN. 자, 여기가 반응 경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이거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 오각형, 삼각형, 삼각형. 알겠죠? 그럼 육각형이라는 게 구성 탄소가 몇 개? 성씨, 구성 탄소가 몇 개? 그래서 뭐로 나눴어? 얘는 구성 탄소가 몇 개? 그래서 뭐로 나눴어? 그러니까 지금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요거. 요 상황을 저기다 그림으로 그린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육각형이건 오각형이건 사각형이건 삼각형이건 그 구조에 대해서 탄소 개수로 나눠버리면 묘하게도 연소 반응이 됐을 때 자, 봐봐요. 생성물이 같아져야 생성물이 달라져요. 이렇게 반응식을 표현하면 생성물이 같아져야 생성물이 달라져요. 똑같죠?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생성물이 똑같이 CO2 그 다음에 H2O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반응하는 자, 이 경우 반응하는 산소도 같아져요, 달라져요? 이 경우 반응하는 산소도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봐봐. 희한하지. 생성물이 똑같으니까. 자, 반응물은 다른데 생성물이 똑같은 거야. 상무 희한해, 안 희한해? 희한해, 안 희한해? 희한하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바로 봐. 짜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바로 원래 안정할수록 발열량 크기가 작고 원래 불안정할수록 발열량의 크기가 크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상목 씨 이해하겠어요? 자,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뒤에 뭐? 그렇지. 근데 뒤에는 이제 전문 용어가 아니죠. 뒤는 이제 뭐 후장이라고 하죠. 뒤 후장. 후똥침 이런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뒤가 아니고 뭐 생성물 무슨 말이겠어요? 얘는 뭐야기도 반응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생성물이 같기 때문에 생성물이 같아지면서 어떻게? 그럼 원래부터 안정한 녀석일수록 열이 나오는 이 발열 과정의 열이 작을 거고 원래부터 불안했다면 발열 과정의 열이 많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그건 알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 H에는 어쨌거나 이거는 실험 데이터라고요. 그러면 실험 데이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거예요. 실험 데이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 대해서 연소율을 따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탄소 개수로 착착 나눠주면 그때의 이 발열량 데이터로부터 이 그래프를 짝짝짝짝 그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아주 놀라웠게도 이 육각고리가 놀라웠게도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알겠어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중 더 모스트 스테이블이에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중에서 가장 밑에 있어 얘가. 해보면 알겠어요? 뭐 당장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연소를 측정하면 무조건 저렇게 돼.
상무씨 알겠죠? 알겠어가 뭐야?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죠? 해서 저렇게 나왔다는데 어떡할 거야, 알겠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은 얘는 어떻게 돼? 더 most unstable이에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중에서 제일 불안정한 게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만 있겠어요? 아니면 칠각형, 팔각형 등등등도 있겠어요? 칠각형, 팔각형 등등등도 있겠지. 그러면 칠각형, 팔각형 등등등은 어떻게 되게? 칠각형, 팔각형 등등은 어떻게 되냐면요. 3, 4, 5, 6 한 다음에 다시 또 기차에서요. 에어컨이 엄청 세더만. 3, 4, 5, 6 한 다음에 칠각형 어떻게 되냐면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계속 진동해요. 계속 진동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고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결국 육각형이 제일 안정하고 삼각형이 제일 불리해요. 나머지 고리도 있거든요.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다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그러면 그게 이 안에서 다 왔다 갔다 이상하게 계속 진동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부터 전우회주에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고리구조 뭐? 육각형. 가장 불리한 고리구조 뭐? 삼각형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나와 있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우리는 링 스트레인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떻게 이제 도시화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잠깐. 자, 여기 잠깐 줄게요. 여기 잠깐 줄게요. 아이고. 어디 갔지?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바로 요 놈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삼다? 요 육각형. 이 육각형의 탄소 한 개당 연소율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으로부터 여기서의 차이, 여기서의 차이, 여기서의 차이 요런 걸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ring strain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것으로부터의 차이를 ring strain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육각형은 기준이니까 ring strain을 얼마라고 가정하면 되겠어요? 기준이니까 이놈을 ring strain 뭐라고 정하면 되겠어요? 0. 상무씨 알겠죠? 그래서 고리 구조에서 나타나는 ring strain에서 가장 안정한 놈을 0으로 정하고 그 0으로부터의 차이를 뭐라고? 육각고리로 정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아. 사무실 안 어렵죠? 충분히 이해할만 하죠? 유기학 처음 배우면 다들 좋아해요. 왜냐면 쉬운 줄 알거든요. 그냥 여기까지 다 할만하죠? 맞아. 뭔가 체계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뭐 착착착한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뭐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고요. 유기화학의 느낌이 이래요. 유기화학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유기화학은 거의 확립이 되어 있거든요. 확립이 되어 있어서 유기화학 안에 논리 구조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울 때 약간 붕 뜬 느낌이 안 들고요. 뭔가 논리 구조가 딱딱 붙는 느낌이 나요. 유기화학은 초반에는. 네. 자, 그다음 자, 상국 빨리 적어요. 상국 적어. 상국 진짜. 상국 씨 그나저나 좀 괜찮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그때 진짜 많이 아팠던 거예요? 어디가 아팠는데요? 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어디가 아팠는데? 뭐 치질?
아, 그럼 어디가 아팠는데요? 아, 머리 왜 아파요? 머리 왜 아파요? 고민이 많구나. 그냥 감기 때문에? 혹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오빠가 없다고요?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여자친구. 왜 여자친구 없어요? 그래? 건이 여자친구 있죠? 없어요? 왜요? 진짜로요? 좋아. 그러면 저 누구냐 상목 씨 그럼 혹시 모태솔로? 아 그건 아니에요? 모태솔로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여자친구 있었었어요? 언제요? 얘기 좀 안 돼요? 가장 최근에 여자친구 언제 있었는데요? 어? 어? 얘기 좀 안 돼요? 얘기 좀 안 된다 그러면 안 부를게요. 안 돼요? 얘기 좀 안 돼요? 괜찮아요. 언제 있었는데? 안 돼요? 진짜로?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건이도 혹시 모태솔로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최근에 언젠데요? 뭐. 알겠습니다. 네. 자, 보자. 그래서 여기 링크 트레인 정해진 거 알겠죠? 알겠죠? 이 은밀한 친구들. 진짜. 자, 보자. 자, 보다. 보다. 자, 그냥 적었죠?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리. 한 장 넘겨서리. 자, 바로 봐. 자, 네 번째. Conformations of Cyclic Alkenes. 이거 중요하다. 지금 여기 할 게 36페이지 나와. 이거 중요하다. 자, 한번 보죠. 아이고. 자, 여기 줄게요. 얘들아,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이. 어이. 자, 보자.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그 다음 챕터. 이거 아주 중요한데. 상목 씨. 이제 보지도 않네, 불러도 이제. 진짜. 상목 씨. 이 뭐야? 영어. 진짜. 읽어봐요. 그렇지. 컨포메이션. 뜻이 뭐야? 뜻이. 바로 봐. 형태. 형태 이성일체 기억 안 나요? 형태 이성일체. 형태 이성일체가 뭐예요? 바로 결합이나 관절 회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른 꼴들을 형태라고 했었죠? 예를 들면 내가 차렷하고 있는 이 모습하고요. 이업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당연히 서로 겹쳐져요? 안 겹쳐져요? 겹쳐질 리가 없지. 그러면 얘하고 이런 모습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 이걸 형태 이성일체라고 한다고. 이 말을 기억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건 다 똑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결합이나 관절의 각도 이게 달라지면서 이 다르게 나타나는 꼴들을 형태라고 한다고.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 사이클로 알케인도 어떻게 돼? 결합을 하고 있는 그 구조물 사이의 각도를 약간 변형시키면서 그 모습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형태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성공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부터 해볼 것이냐.
바로 봐. 4.1 4.1에 사이클로프로페인. 자, 사이클로프로페인이니까 탄소가 몇 개인 거예요? 건이야? 탄소 몇 개? 3개. 그리고 수소 몇 개? 6개. 왜? 사이클로알케인의 일반 분자식은 탄소 N개, 수소 2N개여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프로프라는 말의 뜻이 탄소 3개를 뜻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첫 번째 느이스, 그죠? 바로 탄소. 이게 삼각고리를 이루고 각 탄소마다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이클로프로페인의 루이스 구조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녀석의 입체 구조. 이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 것이냐? 바로 요래. 좀 당겨버릴까? 자, 탄소 3개가 이렇게 고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 탄소마다 수소가 몇 개씩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어 있죠. 상모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붙여 놓았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선 중요한 건 어쨌거나 각 탄소마다 입체수가 얼마예요? 어쨌건 각 탄소마다 단일 결합을 몇 번 해요? 4번. 그걸 우리가 입체수라고 하죠. 그래서 입체수가 4야. 그럼 입체수가 4면 각 탄소마다 무슨 입체 구조를 가져야 되지? 입체수가 4면 VSEPR을 적용하면 무슨 면체가 나와야 돼? 4면체가 나와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입체수가 4하고 4면체 중심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뭐야? 그걸 화학 전문용어로 sp3를 한다 이런 말이죠. 성국씨 저거 그냥 외워요. 알겠죠? 외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어쨌건 탄소 3개가 하나의 고리를 이루긴 했어요. 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여기 있는 요 탄소는 모두 다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 봐. 상목씨 보이세요? 얘를 중심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4면체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려야 되고 얘도 그려야 되고. 알겠죠? 건이 알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탄소 3개가 이루는 이 가상적인 삼각평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그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3개의 수소. 알겠죠? 그리고 이 가상적 평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 있는 이 3개의 수소.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종류로 수소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성공하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이 각도 몇 도일까요? 자, 저 각도는 60도가 돼야 되겠죠. 왜 60도가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점 세 개로는 기하학적으로 무조건 뭘 이루어야 돼요? 점 세 개는 무조건 뭐를 이루어야 돼요?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점 세 개는 무조건 무엇을 구성해요? 평면이요, 평면. 점 세 개는 무조건 평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이 탄소 주변이나 이탄소나 각 탄소마다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죠. 기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다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점 세 개로 구성한 평면인데 각 원자마다 각도가 똑같아야 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이 삼각형은 정말로 기하학적으로도 실제로도 정삼각형이 되어야 된다고. 상식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정삼각형이 되고 거기에 위에 수소 3개, 아래 수소 3개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상식 알겠어요? 좋아.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뭘 해볼까? 일단 뭘 해볼까? 바로 번호를 붙여볼 거야. 뭘 붙인다고? 상식 뭐 붙인다고? 번호. 자, 어떻게 번호? 너를 1번. 그럼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1번 탄소와 2번 탄소가 향하는, 자, 이렇게 핵과 핵을 연결하는 이런 가상적인 축을 이름을 뭐라고 쓰죠? 핵간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핵간축. 자, 핵간축이 나오면 저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대고? 눈. 이게 반짝반짝 눈이야. 알겠죠? 그 눈에 들이대서 나타나는 그 딱 정사형된 모습을 뭐라고 불렀었지? 뉴먼 프로젝션. 알겠죠? 그래서 저 사이클로 프로페인에 대한 뉴먼 프로젝션을 한번 그려볼 거라고. 알겠죠? 그럼 저 사이클로 프로페인에 대한 뉴먼 프로젝션 어떻게 될 거냐? 자,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로 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저 그림 이해하겠어요? 자, 우선 이 맨 먼저 정면에 탁 보이는 이 탄소 몇 번이라고 했죠? 몇 번으로 정했죠? 1번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딱 바라보면 이 탄소애가 1번이야. 그리고 1번 탄소 뒤에 가려져 있는 탄소는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럼 저 뒤에 2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묘하게도
마치 이중결합처럼 그려진 탄소가 있는데 이게 몇 번이겠어요? 3번인 거지. 근데 이때 이게 이중결합이 아니라 어떤 의미야? 이 3번은 누구하고도 결합하고 누구하고도 결합해? 이 3번은 1번, 2번이랑 다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비스듬히 보면 마치 이중결합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 이런 말이야. 근데 저기서 쟤는 이중결합이 아니라 정사용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단일결합을 2번 하고 있는 거지. 한 평면 안에서. 성씨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잘 봐.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 개의 탄소 있지. 빨갛게 서클링한 세 개의 수소. 수소. 이게 어디 있는 거겠어? 바로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이거겠지. 맞아요? 그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세 개의 수소는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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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알겠죠? 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봐봐요. 이 두 수소가 지금 이면각이 몇 도일까요? 저 누구야? 저 상묵 씨. 저 두 수소의 이면각이 몇 도일까요? 어? 모른다고요? 아, 0도요? 아, 그래. 상묵 씨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려요. 상묵 씨 따라해봐. 0도 해봐. 0도. 그렇죠. 오, 잘했어요. 건이가 깜짝 놀랐죠? 그래. 알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면각 0도가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면각이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여기 이면각 한 가지 더가 뭐가 나오겠어요? 0도 말고 한 가지 더 나오거든요. 몇 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바로 여기가 대략 120도 정도로 나올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왜 대략이냐면요.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같지는 않을 거예요. 왜 같지는 않냐면 여기서의 이면각은 수소, 탄소, 수소의 이면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면각은 수소, 탄소의 이면각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하학적으로 그냥 뭐 탄소하고 수소하고 비슷하다면 120도 비슷하다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성씨 알겠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면각이 0도가 나오고 120도가 나온다. 이런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했었죠? 그렇지. 권이 혹시 복습한 거예요? 진짜로요? 야, 권이 대단하다. 권이 이번에 5등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상목 씨는 몇 등 안에 들 거예요? 상목 씨도 이번에 5등 안에? 그건 안 돼요? 10등. 10등 안에. 오케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사이클로 알케인은 120도 0도 이면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여기에 있는 사이클로 알케인은 born to be 뭐로 태어났다? 이클립스트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를 이클립스인 거야.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면각이 0도하고 120도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면각 0도일 때 나타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면각 0도일 때 나타나는 불안함. 그걸 뭐라고 했었죠? 성목 씨 배운 건 알겠죠? 말이 기억이 안 나죠. 이면각 0도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 건희 씨 뭐였죠? 그렇지. 들은 거 같죠? 진짜 말이야.
바로 토셔널 스트레인, 우리말로는 뒤틀림 저항이 나타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에서? 저 이면각이 0도인 두 치환기 사이에서. 그래서 이면각 0도면 항상 뒤틀림 저항이 나타난다를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뒤틀림 저항이, 자, 이거 숫자 기억날는가 모르겠는데 슈쇼의 경우 얼마였더라? 슈쇼면 4kJ/몰인 거지? 4kJ/몰인 거지? 뭐 저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필요하면 줄 거고 제시를 할 거고요. 근데 뭐 하도 자주 나와서 아마 살짝 외워졌어야 하는 건데, 뭐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 사이클로알케인에서,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서 나타나는 토탈 토셔널 스트레인. 그럼 이건 얼마가 될까? 얼마가 나올 거야? 이 사이클로프로페인에선 그러면 전체 토셔널 스트레인은 얼마가 나올까? 상무 씨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건희 씨 얼마일까요? 바로 4가 몇 번 나온다? 6번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24kJ/몰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 누구냐? 지금 상목 씨는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인데, 상목 씨 지금 어리둥절 맞죠? 그죠? 그렇지. 둥절 상목. 무슨 말 하겠어요? 자, 그럼 이게 뭐야? 얘하고 얘가 지금 사실 입체 구조에서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거요. 자, 봐봐, 이게 1, 2번에 붙어 있는 빨간 수소 둘, 1, 2분에 붙어 있는 빨간 수소 둘, 알겠죠? 이 사이가 얼마라고요? 4. 이 사이가 4라고. 그런데 상목씨, 이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죠? 정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1번에서건 2번에서건 3번에서건 기하학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눈을 2, 3번을 향해서 쳐다봐도 결과는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사이에도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4.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로 3, 1번으로 쳐다봐도 상황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겠어, 상국씨? 또 어디서도? 그렇지. 여기서도 다 4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요. 알겠죠? 그럼 저렇게 화살표 몇 개 나타났어요? 화살표 6개 나타났죠? 그래서 4 곱하기 6 해서 총 24kJ/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사무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좋아. 자, 이게 뭐냐? 그 다음 1, 2, 3.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삼각고리 구조가 나오죠? 이 삼각고리 구조에서 뭘 해볼 거냐면요. 바로 링 스트레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스트레인을 분석해 보자. 우선 링 스트레인 첫 번째 1. 이 녀석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중에서 바로 더
most, the most, the most, the most, the most, the most, most 아니구나 얘는. 아이고. the largest angle strain이 나타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앵글 스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우리 상목 씨가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상목 씨는 저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기로 했는데 상목 씨 안 봤어요. 이런 상목 씨 같으니라고. 자, 앵글 스트레인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건이야? 우리말 번역이 바로 결합각. 저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바로 60도. 자, 60도가 지금 뭐예요? 바로 지금의 탄소 사이 각도인 거죠? 맞나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60도, 60도, 60도. 알겠죠? 그런데 이걸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요. 바로 109.5도. 이거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109.5도의 의미가 뭐예요, 상목 씨? 109.5도의 의미가 뭐예요? 109.5도 어디서 나타나는 각도예요, 상목 씨? 예를 들면 배운 구조 중에서 여기서 탄소 각도가 109.5도다. 뭐예요? 화학을 한 학기만 들으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뭐? 바로 봐. 이 각도가 109.5도잖아요. 얘 이름 뭔데요? 얘 이름 뭔데요? 미쳐버려. 미쳐버려. 메테인. 메테인 몰라요? 근데 왜 다들 대답 못해요? 메테인에서 탄소의 각도가 109.5도잖아요. 진짜 정말. 그래서 이 109.5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가장 이상적인 sp3의 결합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109.5도라고. 즉 탄소가 단일 결합 4번 하면 가장 좋은 각도가 109.5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무씨 알겠어요? 응? 진짜. 근데 지금 각도가 몇 도라고요? 60도. 무려 몇 도나 거의 몇 도가 변형됐어요. 한 50도 변한 거 아니에요? 50도. 무슨 말 알겠어요? 50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109.5도로부터 50도 정도 변형되어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상무씨 알겠어요? 그러면 50도면 각도가 크게 변한 거예요? 작게 변한 거예요? 50도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도 한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만큼 꺾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저 탄소끼리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저기 상목 씨 다리 찢기 잘해요? 다리 찢기? 잘 안 되죠? 상목 씨 다리 찢기 할 때 양쪽에 자판 50도 변형시켜 볼까요? 느낌이 빡 오죠?
느낌이 딱 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자 고리 구조가 삼각형뿐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20각형 이런 것도 있겠죠. 만듦 다 있겠지. 그러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구조 중에서 이렇게 50도 정도 변형되는 게 있느냐?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만 가장 각도 변형이 제일 심한 거예요. 제일 심한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삼각형에서는 이 결합각 저항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토셔널 스트레인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전체 또 토셔널 스트레인이 있다고 했죠.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요 수소수 사이에.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24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요 1번 효과하고 2번 효과. 앵글 스트레인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고리 구조 중에 제일 불리해. 그리고 토셔널 스트레인도 나타나. 이걸 두 개 더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바로 사이클로프로페인은 가장 불안한 고리 구조입니다. 알겠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고리 구조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게 바로 뭐다? 저 삼각고리다. 성구 씨 알겠어요? 알겠죠? 건이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그림을 꼭 외우셔야 돼요. 저걸 그려라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사이클로프로페인의 뉴먼 프로젝션을 그려라. 그래서 저 그림을 꼭 외워야 돼. 성국 씨 알겠어요?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로 써놓은 모든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알겠어요? 즉 지금들은요. 내용들은 이해만 하시고요. 외워야 되는 건 이 그림만 딱 외우면 나머지는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의 숙제 이거 10번 이거 10번 그려야 돼요. 알겠죠? 10번 그려서 다음 시간에 올 때 나한테 보여줘야 돼. 알겠죠? 그냥 A4지에다가 저거 그냥 큼직큼직하게 10번 그려. 성국씨 알겠죠? 나한테 보여줘야 돼. 알겠죠? 만약에 안 해오면 어떡할래? 내가 뽀뽀를 해주겠어요. 성국씨 어때?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건이도 알겠죠? 요게 사이클로프로페인의 그 입체 구조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이고, 뽕.